부동산은 네. 왜 진보 좌파 네네. 정권이 집권하면 어떻게 되고 우파 정권이 집권하면 어떻게 된다 뭐 약간 이런 그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네네네. 약간 그런 경향성을 좀 믿는 네네네.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값을 폭등시킬 거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 되면 또는 뭐 우파 대통령이 되면 뭐 지금처럼 갈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시장도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주식시장은 코스피 3천을 넘겼던 때가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굉장히 코스피가 좋았던 전례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주식시장 쪽에서는 명백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명제입니다. 진보가 집권을 하면 코스피가 많이 오른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면서 그래서 사실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주식 쪽에서는. 네, 보수 쪽이 집권을 하면 네. 틀리지 않는 명제가 있는데 환율이 오른다예요. 아 네, 그래요? 굉장히 이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1,450원을 넘고 이렇게 가는 거는 보수 정권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고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다. 그다음에 뭐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역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네. 업종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업종 같은 경우는 그때이든 시대상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딱 특정 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닷컴 버블, 네. 네. 그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때 부동산도 많이 올랐지만 주식도 엄청 올랐고. 아 그래요? 네. 아, 몰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만을 이제 나열을 해드린 거고, 이제 이걸 이어서 해석을 시작하기, 이어 붙여서 이것들을 이제 엮어서 해석을 들어가면은, 네. 이제 악플이 엄청 달려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북한과 관계 개선이 있었다. 사실.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 사실. 보수 때 환율이 많이 올랐다. 이건 다 그래프로 나오는 사실이잖아요. 네, 숫자로 다 찍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이어 붙여서 진보 정권 때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해서 긴장감이 내려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올라간다 라고 이 사실들을 이제 붙여서 설명을 하는 순간 좌파다. 특히 북한은 또 극우층들이 막 몸을 부르르 떠는 네. 그런 주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사실만 이렇게 나열을 하고 이어 붙이는 거는 뭐 여러분의 영역이니까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들은 그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네. 그 어떤 안보 불안에 네. 대해서 투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나 보네요. 지금 뭐 여러 산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미술품을 빌려와서 전시를 한다. 할 때도 보험료가 훨씬 비싸요. 북한 때문에. 전쟁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아 진짜. 이 엄청난 미술품이 소실될까봐. 소실될까봐 한국에 와서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전쟁 나면 끝나는데 진짜. 네. 끝나는데. 우리는 갑자기 미술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와가지고 그 미술품을 때려 부실 확률은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제 외국의 보험사들이 볼 때는 일단 저기는 위험 지역이야. 보험료를 더 받아. 우리는 수단, 남아공 이런 데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야 뭐 북한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지.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이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볼 때 물론 우리가 국가 신용도는 너무 좋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이미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용진 회장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북한 놈들 때문에 얼마나 내가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멸공해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한 기업들이. 근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 위험 국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손해가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정용진 회장님이. 네. 근데 뭔가 막 김대중 대통령 평양 가서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 3번이나 만났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손잡고 가서 만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외국인들은 긴장이 완화되나? 그러면은 좀 약간 이제 한국에 좀 투자해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환율도 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자꾸 이어붙이면은 굉장히 공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사실만 파편적인 사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의 어떤 가능성, 네. 확률로만 보자면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는데요. 그렇죠. 네. 뭐 지금 당장의 그렇죠, 확률로만 보면.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 한국에 이런 게 열렸는데 정작 한국이 너무 안 좋을 때는 한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이 막 좋아지려고 하는데 미국으로 가 있어. 질려가지고 네. 학을 떼고 갔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바른 흐름은 진작에 미국 증시에 있다가 지금 이제 한국이나 중국으로 갈아타는. 넘어와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3% 좋겠다. 상장하겠다 이번에. 좋겠다. 증시가 아무튼 붐업이 돼야 뭐 그런 산업들도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3프로TV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네. 대표를 좀 띄우는 식으로 방송을 해서 그렇죠. 사실 이번 정권에서는 상당히 불가능했는데 네. 또 정권이 바뀐다면 또 이번에도 인터뷰 했지 않습니까? 기대를 걸어봐도 좋겠죠. 야, 네. 부자 되겠네. 좋겠네. 그동안 좀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걸 견디고 나니 이제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다. 세옹지마다 진짜. 그렇죠. 3년 존버. 네네. 얼마나 바랬을까 탄핵되기를. 아유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좋겠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부동산 쪽은 굉장히 좀 오늘도 많은 그런 단체 카톡방 같은 데에서 탄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부동산 시장은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콘텐츠 하시는 분들, 네. 부동산 강사분들은 네. 또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부동산은 잘 모르겠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정말 대구고 어디고 막 안 뜬 데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강사들이 막 여기 단지 사라고 그러고 찍어주면서 다 오르면서 엄청 팬덤이 많이 형성됐었잖아요. 네. 그게 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파시고 콘텐츠 파시는 강사 이런 분들은 또 좀 호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온갖 이제 이슈나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부동산도 규제가 많아질 거다 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들 막 괴로워하시는데 네. 또 규제가 많아지고 하면 역시 또 부동산 전문가나 그런 강사의 수요가 또 높아질 수 있잖아요. 너무 규제가 어려우니까 막 네. 물어보고 네. 이런 수요나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의 이슈가 좀 많이 생기면서 크리에이터나 이런 쪽 후랭이 TV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쪽이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가족도 채굴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거 대놓고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하는데 네네네. 왜 지금 코인 시장은 안 좋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요. 예전에는 트럼프가 한마디를 하고 뭘 하면은 그에 따라서 막 금융시장에 요동을 쳤어요. 관세도 그렇고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랬어요. 내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지친 모습이 좀 보여요. 그 한마디에 막 우르르 따라가가지고 막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투자자들의 스탠스는 제가 보기에 물론 그걸 계속 따라가서 열심히 이제 하는 사람도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트럼프가 뭘 하든지 관심을 끄자. 저쪽에 좀 비중을 줄이자. 기업들도 미국 시장의 비중을 좀 줄이자. 투자자들도 미국 자산을 조금 줄이자. 아니, 왜냐면 미국 말고도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굳이 뭐 미국에 목맬 필요가 있나? 하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이제 느껴집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이거 아니면 안 될 듯이 하는 거는 이제 없어졌고요. 유럽 증시도 많이 이제 올랐고, 유럽 방산주도 많이 올랐어요. 라인 메탈이라든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만드는 이런 걸로 막 이제 대체제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뭐 미국이 뭐라고 하든 나는 라인 메탈 사겠다. 레오파드 전차 많이 팔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트렌드가 각자 도생. 미국을 조금 제외하고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코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그런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한마디 하면 코인도 막 우르르 몰려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 저희가 하도 변동성이 심하니까. 근데 이러다가 또 뭔가의 계기에 의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겠죠. 미래 어느 시점에. 근데 현재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하도 그러니까 그래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신경 안 쓸란다. 시진핑 장기 집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거기는 뭐 대통령 지금 하나 바뀌어가지고 정책이 완전히 지금 정반대인데 네. 시진핑은 죽을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네. 안정적이잖아요. 아니 난 중국이 좋아. 나는 사회주의여도 그 자기 말 안 바꾸고 그냥 계획경제잖아요.
올해 성장률 5%야. 그럼 5%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되게 조롱거리였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계획 경제냐. 일당 독재, 사회주의. 근데 무슨 이제 그런 걸 하느냐였는데 트럼프를 겪으니까 사람들이 일당 독재가 차라리 나은데. 내가 겪어보니까 여기도 나름 기업 잘 굴러가고 실적 잘 나고 어쨌든 되니까 차라리 나는 중국이 낫겠어. 이런 이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투자자 전체로. 근데 이게 아마 일기 때 겪어봐서 그런가 보네요. 트렌드예요, 트렌드. 트렌드. 네, 트렌드. 네. 이러다가 또 바뀔 수 있어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확 또 미국이 좋아.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때도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네. 이제 미국 가야 됩니다. 달러 환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때 가서 이제 하면 되는데 네. 지금은 좀 아니다. 무조건 이건 선이야. 이건 어떤 상황에서 무조건 좋아. 절대 선. 이거는 무조건 하면 안 돼. 절대 악이야.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만능 투자법 뭐 이런 거요. 이거 그쵸. 하면 뭐 무조건 돼. 뭐 이런. 네, 그 중국 증시가 한 10년 안 좋았으니까 중국 증시는 무조건 하면 안 돼. 쓰레기야. 이러니까. 근데 그게 또 다 때가 있더라. 그러네요. 좋을 때가 있더라. 네.